세금 규제로 인한 매물폭탄 현실화. 이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몬트나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우리가 710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이제 617에 이어서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취득이라던가 이제 보유라던가 이제 처분에 대한 이 세금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매물폭탄을 쏟아서 나오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최근에 이제 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러면 이렇게 보유세에 대한 강화라든가,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계속 강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똘똘한 한 채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 똘똘한 한 채, 어떤 지역에 내가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되는 거냐. 예.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은 상당히 시장이 혼란스럽죠. 예.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사실 2030 세대들이 지금 서울 도심에 뭐 영끌 투자라고 하죠. 영끌 투자. 예, 영끌 투자를 해서 서울 도심에 들어오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막차라고 생각하고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오늘 제가 해드린 강의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그 710 부동산 대책에 나온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세금적인 면을 보면 뭐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취득세율이 인상이 됐죠. 예,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4주택 이상부터 취득세가 4%인데, 예, 앞으로는 이제 개인일 경우에는 2주택 이상부터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2주택 이상은 취득세 8%, 3주택 이상은 취득세 12%가 되고요. 법인들은 무조건 12%의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법인들을 가지고 이제 갭 투자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 다주택자를 집 사지 말라. 예,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수요 억제책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취득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기준일이 지금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예.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외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일은 710 대책 발표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이번에 나온 내용은 생애 최초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가액 기준을 보면 서울 도심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뭐 크게 뭐 완화가 됐다라고는 볼 수 없죠. 예, 가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1216 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최대 4%까지였는데 6%까지 최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주택, 그러니까 1년 미만, 2년 미만에 대한 세율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1216 부동산 대책에서는 1년 미만이 50%였는데 70%로 앞으로 바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년 미만, 그러니까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바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됐죠. 2주택은 10%인데 10%에서 20%로. 그 다음에 3주택자는 20%였는데 30%로. 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상당히 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의 차익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예, 계산해드리면 42%에 만약에 3주택 이상이다. 예, 30%, 예, 72%죠. 예, 72%인데 여기에 또 지방소득세 또 10% 붙잖아요. 예, 그러면 뭐 중간에 뭐 누진공제액 빼고 이래도 그냥 거의 뭐 80%에 육박하는, 예,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겠죠. 예. 자, 이 취득세 중과에 따른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보면 취득세율은 전국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뭐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이냐 이거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취득세는 전국 동일하게 지금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율이 높아진다라는 건 거래 비용이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예. 근데 거래 비용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방권,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권들, 그 전에 뭐 비규제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호재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 쪽으로 단타로 많이 투자 수요가 들어갔거든요. 자, 그런데 이 거래 비용 자체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은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죠. 그래서 거래량 감소로 인한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거기에다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거래 비용이 증가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 거래 비용이 증가를 한다는 거는 투자를 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은 투자가 안 된다는 거는 당연히
투자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들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들, 뭐 지방 소도시 같은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또 투자했던 분들도 매물들도 많이 내놓을 거고요. 예. 그래서 요거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취득세 중과에 따른 또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면, 여러분들 앞으로요, 먼저 결론부터 내드릴게요. 서울권이라던가요, 이런 지역에 서민주택들이 있죠.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 다세대. 엄청나게 가격 오를 겁니다. 예. 왜요? 공급이 안 됩니다. 자, 먼저 이 도표 한번 볼게요. 이 도표가 어떤 도표냐면요. 서울 도심의 이제 전체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이 주거용 부동산에 아파트가 있고요. 비아파트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거거든요. 자,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로 나눠봤더니 2011년도부터는 2011년도에 아파트 비율이 60%였다가 계속 줄어들었죠. 예, 줄어든 이유는 뭐 뉴타운 추구 전략이라던가 이런 거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하니까 아파트 물량이 못 나오죠.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대안이 없잖아요. 자, 그러다가 2017년 이후부터는 2018년부터는 다시 또 아파트 비율이 6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까지예요. 2020년도도 아파트 비율이 60%예요. 아파트 비율이 거의. 자, 그런데 그럼 파란색은 아파트고 요 주황색은 비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라든가 다세대 연립, 뭐 다가구 다중주택, 뭐 단독들, 이런 비아파트 물량이 신규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6대 4의 정도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물량이 확 줄어들면서 다시 4대 6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서울 도심의 빌라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체재 수요,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뭐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다 더블 올랐어요.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높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다운사이징이 이루어지면서 빌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빌라는 이 다세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공급을 하냐? 정부에서 공급 안 하는 거잖아요. 민간에서 공급을 하죠. 민간에서. 자, 근데 민간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취득세율이 올라갔습니다. 12%. 지금 뭐냐면 민간에서 가는 빌라업자들이나 뭐 건축업자들이 이런 거를 공급을 하는데 얘네들의 원가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원가가. 자, 보시면 서울 도시 내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취득세율이 올라갔으니까 만약에 30억짜리 땅을 사게 되면 3억 6천을 내야 됩니다. 취득세만. 예, 그러니까 취득세율이 올라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업성이 떨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울 도시 내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원가가 지금 상승을 하니까 원가 상승에 따른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서민 주거 비용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제 주변에 이제 뭐 건축업자들이라든가 시행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여쭤보면요.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지금 가격 다 올리고 있습니다. 왜? 어차피 땅 사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취득세 부담이 12%니까. 예.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이제 불똥이 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취득세 중과라는 이런 카드를 썼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서민들에 대한 주거 비용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정부에서 모든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주택은. 민간에서 공급이 되는데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공급이 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되는 양 자체가 세금 때문에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 인상. 자, 내가 다주택자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A주택 갖고 있고 B주택 갖고 있고 그러면 견주어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다 던지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도 내가 종부세 부담이 크다. 그러면은 그런 물건들이 좀 시장에 나올 거예요. 예, 그냥 나오고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물건이 안 나오겠죠. 물건이 아예 잠겨버립니다. 물건이. 즉, 초양극화 시장이 도래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양극화가 엄청나게 됐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근데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양극화 시장이 도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상당히 높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초양극화 시장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종부세 부담에 따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상급지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건이 잠기겠죠. 물건이 잠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급지수록 물건이 잠기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 한번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강화가 되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강화가 되면 당연히 똘똘한 한 채를 선호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 똘똘한 한 채가 여러분들 강남권만 똘똘한 한 채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금이 강화가 되면요. 자, 똘똘한 한 채는요. 자,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어떤 분한테는요, 6억짜리 아파트가 그분한테는 똘똘한 한 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분한테는요. 어떤 분한테는 9억짜리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가 되는 거고요. 어떤 분한테는 12억짜리 아파트가 그분한테는 똘똘한 한 채입니다. 즉,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개념이 꼭 강남권만 논하는 게 아닙니다. 똘똘한 한 채는요, 그 상대방의, 그 수요자의 어떻게 보면은 그 능력에 따라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즉, 수요자의 보는 관점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즉,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그동안 가격이 많이 안 올랐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천구라던가 관악구, 구로구, 강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이런 지역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강북구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3평형대가요, 3년 동안 한 1억 올랐는데, 최근에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2억 5천 올랐어요. 뭐예요? 그분들이 뭐예요? 6억대가 나한테 똘똘한 한 채니까 6억대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몰려든 겁니다. 즉, 그쪽으로 수요자들이 가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어떤 의미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 강남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우리가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어때요? 주거 만족도도 높고 주거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가격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 얘 버리는 순간 나는 하급지로 가야 되거든요. 더 밑에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전 지역이 어떻게 보면 똘똘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수도권이 아닌 지방과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세금에 대한 강화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데가 어디예요? 지방 소도시죠. 지방권들. 취득세 중과에다가 또 단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에다가 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똘똘한 한 채, 이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 절대 안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오르는 지역은 더 많이 오르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강화가 되더라도, 매물 폭탄이 현실화가 되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하고 수도권입니다. 절대 안 떨어지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못 살았던 분들은 빨리 수도권 지역이라도 들어오는, 예,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겠죠.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요. 날씨가 많이 좋고, 근데 지금 그래도 날씨가 좋아도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죠. 예, 저도 그래서 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마음 편안하게 스트레스 좀 덜 받으시고요. 예,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